저는 이제 겸손하지도 않고 말이 좀 아니 많아요. 아니요. 자기 의심과 자기 회의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서 사시 준비하고 회계사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상장 기업 분석 책자 읽고 뭐 매경 이코노미 읽고 있고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만큼 실력이 많이 그때 1년 2년은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데 잘 커나가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복리가 나오더라고요. 확 점프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요즘 미디어가 오랜 그 준비 기간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 도약하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초조한 마음을 더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핫한 투자자분들도 인고의 시간을 없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도큐멘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뭐 어떻게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한 거고 네. 또 빨리 벌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네. 5분 먼저 가려다가 뭐 먼저 네, 저승 먼저 간다 이런 것처럼 네. 자연스러운 욕구지만 네. 그 욕구를 부린다고 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를 더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는 단타를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동물적인 감각을 좀 타고나신 분들이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 나한테는 저런 감각이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해서 사실 발견한 게 가치 투자였던 거고요. 네. 그분들이 그러면 다 인생이 행복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에서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칼집에서 칼 쓰듯이 네. 투자할 때만 막 예민함을 부렸다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쏙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살고 이게 안 되고요. 그렇죠. 평소에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고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났지만 역설적으로 빨리 이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네. 또 생각이 있으시고요. 네.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게 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네. 꾸준하게 하면 결국은 이길 수 있다. 네. 그걸 또 보여준 사람이 있다. 잠도 잘 자고 매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니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그렇죠. 되어 있을 수 있고 네. 사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식견들, 기업에 대한 식견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축적되는 그런 맛이 있고 딱 판단했을 때 동물적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단타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라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동물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되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나의 예민한 감각을 잘 컨트롤해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건강한 삶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다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가치 투자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자꾸 단타 치고 있어요. 단타는 왜 안 되나요? 왜 가치 투자해야 하나요? 동물적 감각이 있으면 단타를 해도 됩니다. 왜 저런 생각이 드시는지도 이해가 돼요.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조금의 이익이라도 좀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단타를 통하면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 그러면 그 게임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얼른 이제 가치 투자 진영으로 오셔서 네. 저희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로. 이분도 보면은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막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기를 예. 말하신 것 같아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은 바로 도망가고 이런 예. 본능이 작용하는 게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전 거기서 좀 질문이 생겨요.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아닌 비즈니스를 사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네. 하라.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수십 년째 지금 방송 나올 때마다 하고 계신데 진행자분들도 똑같은 질문 떠요. 하지만 내일 시장 흐름을 맞출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항상 그런 식으로 또 그 반대되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게 투자는 기질로 하는 거다. 버핏이 하신 적이 있으신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얘기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불나방은 불을 보면 뛰어들게 DNA가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야 불나방인 겁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을 봐도 뛰어드는 DNA가 제거된 나방이랄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상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채원 사장님 이런 분들 지갑 3개씩 들고 다니시고 여기 주머니에 하나, 양복 주머니에 하나, 뒷주머니에 하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아, 지갑을 분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면 하나만 주고 2개는 이제 들고 집에
이제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제가 김 대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유지하는 그런 평정심,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과감한 액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 수준이고요. 제이슨님은 가치 투자에 걸맞는 기질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약간 괴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책으로 읽은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믿고 보는, 2018년 초고점 이후로 계속 안 좋았잖아요. 잠이 안 오거나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어도 내가 책에서 배운 게 맞다면, 기업 펀더멘탈을 믿고 쥐고 있으면 지금 평가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초기에 공부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어떤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그리고 거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한마디로 믿음의 복을, 귀가 너무 얇다든지 남들과 어떤 반대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런 기질이 있다면 조금 가치 투자에 안 맞는 기질일 수 있는데, 네. 각자에게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치 투자라는 게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잘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를 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서를 쓰는 스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지를 보신다는 게 사실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짧게 이야기 나누고 찾아보기 쉽진 않잖아요. 평가하시는 비결이 있으신지. 결국은 과거의 본인의 행적 중에서 제 요구에 맞는 것들을 꺼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컨트레리언적인 접근을 했던 사례들, 그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요. 많이 얘기하고 지어낸 것 같지 않고 공감이 되면은 기질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독립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반대만 해야 되고가 아니고요. 정보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네. 그 결정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김미국 대표가 친구가 아니고 인터뷰를 하게 된 제가 뽑는 입장이었다면은 저는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보고 아마 이 친구는 그냥 컨트레리언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한 친구는 보이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하거나 컨트라리언 투자자가 되려면 세상의 폭력 이런 거에서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 무늬만 따라했다가 지금 거기서 일감도 못 찾고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또 반대되는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약간 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 나왔던 영화가 제가 하나도 안 봤어요. 좀 특별한 기질입니다. 네, 이제 떠올랐어요. 남들이 다 사랑하는데 네. 굳이 나까지 사랑할 필요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에 자꾸 부딪혀요. 세상에 변화하는 거에도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해안도 있어야 되는데 장래가 좋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게 생기더라고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가치 투자자가 1번으로 제일 잘해야 되는 거,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변화를 읽고 그거라기보다는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격과 가치가 괴리가 나는 순간들이 대부분은 대중 투자자들의 입장과 좀 달라야 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컨트레리언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는 거, 그거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기 위함이지 세상의 어떤 트렌드하고 뭐 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 한 명이 그 많은 트렌드를 다 캐치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이 능력의 범위를 강조를 한 게 누구나 다 한두 개 정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도 충분히 투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시는, 그리고 저희처럼 조금 더 큰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사람이 많더라도 한 철학이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안에서 각자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넓은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는요, 게임 이런 거 보면은 뭐 잘 만들었고 못 만들었고 될 것 같고 이런 거 다 보였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희 이제 24살, 25살 되는 애널리스트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나는 게임 회사 야에서 사실 우리 둘이 만나야 되는 거죠. 이 게임이 되냐 안 되냐를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하는 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트렌드를 잘 읽는 친구는 그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잘 찾는 친구들은 그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거고, 다채로운 조화를 갖고 있다는 게 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데, 뭐 사실 개인 투자 차원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는 거 한두 개? 그것만 잘 갈고 닦아도 되고요.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내 눈에 명확히 보이고 내가 하는 독립투자가 맞다고 했을 때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제일 힘든 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심리에서 벗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슈퍼개미급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슈퍼개미 티셔츠만 입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렇죠. 예. 저보다 앞서간 투자 선배님들이니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더 멋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네. 세우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들처럼 명료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세울 수 없을까? 자괴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그런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좀 독립적으로 네. 가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봉준호 감독이 이제 아카데미상 타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던 게 개인적인 걸 추구하는 게 뭐가 어렵지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귀를 닫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시작 시기가 다르고 타고난 능력이 다르고 사이클이 좀 다른데 그걸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조급함을 내는 건 옳지 않다. 영감독의 적작품이 플란다스의 계란이 네. 본 사람 있냐? 약간 이런. 그러면 지금 기생충이 됐는데 플란다스의 개가 의미가 없었냐? 딱 보면은 그 점들이 연결돼서 지금 기생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개인의 것을 성찰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만 의식한다고 하면은 건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고 보니 기생충도 안 봤어요. 나무위키 이런데 줄거리 스포일러 된 거 그것만 읽었어요. 자가 격리도 하시더니 자가 스포일러를.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되게 좋아하다가도 네. 이렇게 막 다들 좋아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조금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서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자기의 때가 언제 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나라라는 가수를 알게 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분이 가수였어요? 헬로 비너스라고. 아. 스타성이 여러모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적지 않은 나이에 연기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보면 버티다 보면 받들 날이 온다. 네. 예. 그리고 그때 실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좀 더 후유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볕이 드는 것도 좀 꼰대 같은 얘기지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소년등과 이런 거 위험하다. 네. 금융위기 딱 직후에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내 실력에 비해서 과했구나. 조금 일찍 왔구나. 근데 그 무렵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실 때가 아닌데 객관적인 그런 자기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뭐 자문사를 차리고 나서는 2007년까지 좀 승승장구했었으니까요. 자만심도 문제였고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정도의 사실 체력은 네. 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좀 착각을 했었던 거죠. 이것도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 조바심을 내야 되는 거는 오늘 더 나은 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고 10년을 투자한 회사지만 더 알게 있고 알게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게 되면 이 협력하는 맛도 느끼게 되고 그게 저 하루하루를 나가게 해주는 힘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투자 선배님 중에서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의 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내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런 게 진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공부를 좋아하고 네, 공부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숫기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박성진 대표님 예, 같은 그렇죠. 저 박성진 대표님 굉장한 팬인데 제가 사실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대비해서는 네. 그렇게 숫기가 많은 편은 아닌데 같이 투자자 중에서는 그래도 저랑 강방천 회장님이 그래도 네. 숫기가 좀 많은 팝스타죠. 네. 일 정도로 네. 전반적인 평균의 그런 숫기 수준은 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를 정말 30페이지, 40페이지짜리를 써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다방면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애널리스트가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질은 영업하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다소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향성이 좀 더 네. 가까운데 심지어는 저도 이 적성 검사 그 기질 테스트를 하면 내향성으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죄송해요. 예.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아 그렇구나. 저도 내향형입니다. 근데 아. 워낙 저희 바닥에 심한 내향형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 블로그에 대표님 강의였었나? 영상 보고 리뷰를 남겨서 스마트하게 잘 가르쳐주는 서울대생 과외 선생님 느낌이라고 같이 투자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신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 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말주변 좀 없으시고 예. 저는 이제 겸손하지도 않고 말이 좀 많아요. 아니요 굉장히 달변 가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든 그냥 신경 끄고 살아도 되는데 네. 주식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저는 예전부터 전도하고 싶고 다른 투자보다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권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권하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이 가치 투자의 효용을 네. 와닿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도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고요. 비슷한 욕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랑 도박에
대한 개념 구분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거의 과반수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가치 투자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그 자체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슈퍼 전파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펙입니다.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시너지를 내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있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각각의 다른 성향들을 그렇죠. 악교풀 같은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그 악역풀 역할을 굉장히 예. 잘해주시는 중요한 인재다 그런 예. 일단 운영 조직은 팀장조차도 거의 이제 플레인 코치에 가까운 좋은 종목 발굴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실은. 저희 운영 조직에서는 그게 다 존경심과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원천이 되는 거고요. 경영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웃음이 꼽히고 그러는데 운영 본부는 절간 같은 그런 분위기, 좀 조용하고. 왜 빌리언스 같은 드라마 예, 보면 예. 그 회사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헤지 펀드들이나 증권사 고유 계정의 트레이딩 부서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정확하게 빌리언스의 그런 분위기가 나고요. 제가 뉴욕에 있는 가치 투자 펌을 갔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거의 절간이더라고요. 약간 연구소 같은 느낌? 어떤 종목을 물어보면 줄줄줄줄 이 사람이 이 종목에 있어서는 진짜 박사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저희의 조직 운영에 반영을 하는 거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자자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연말하셔야 되지만 팀으로서 이 퍼포먼스를 내는 거를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네네. 투자자와 사업가로서의 아이덴티티 차이일 수도 있고 투자자와 조직의 보스로서의 네.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고 양쪽을 다 들고 가야 되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 김민국 대표 만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가 조직 부적응자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회사에 좀 큰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형적으로 저 할 말하고 내린 결정 막 반대하고 근거 이렇게 막 늘어놓고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로 그냥 살 생각이었다가 김민국 대표한테 배운 게 협력의 이득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용 조직이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싶다? 협력해서 하니까 더 낫더라? 요거 두 가지로 나머지를 극복한 거지.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나 이런 책을 읽을 정도로 아직도 잘 모르겠고 네. 부족해서 저도 공부도 하고 뭐 좀 실험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한 사람이 갖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깊이를 추구하면 누군가는 넓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저희가 제조업처럼 뭐 거창한 의미에서의 뭐 딱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뭐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 관리자는 저는 아니죠. 더 파워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저도 조직 생활을 10년 했었으니까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조직에서는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고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며 가며 이렇게 찍다가 인터뷰 비슷하게 했는데 김민국 대표님이 좋으세요? 최민수 대표님 좋으세요? 그랬더니 동공이 2초 흔들리더니 망설이지 않고 김민국 대표님이라고 하셨어요. 최준철 대표님이랑 김민국 대표님 중에서 어느 분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김민국 대표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상반된 의사결정이 나온다든지 고민을 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 힘드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직원들, 동료들한테 가장 미안한 게 태양이 두 개란 데서 오는 혼란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을 같이 쓰면서 숱하게 하는 얘기들은 일관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 부사장님이 제일 이제 불쌍한 사에 껴가지고 막 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한쪽 편 들었다가 네. 좀 미움을 사기도 하고 이 문제점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중화하는 네.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해오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통일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있어서는 가치자 안에서도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팀 구성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분들 짧게 했을 때 이 회사에 다니는 거를 즐기고 계신다는. 기본적으로 다 주식을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예, 엄밀히 말하면 주식 매니아라기보다는 기업 매니아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고 매겨져 있는 가치가 정당한지를 따져보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직장이 되고 싶어요. 와서 진짜 일처럼 취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는 젊은
투자자들이 네. 향후에 동료가 될 수 있는 네. 저희가 먼저 사실 정보를 주고 프로포즈를 하는 입장. 최고 인재들은 아, 저희 회사에 두고 싶다라고 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네.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들으셨죠? 많은 인재들을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많아지고 블로그 컨텐츠도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투자 자체, 기업 분석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20대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대하는 자세나 어떤 인식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이 자국의 기업을 대하는 어떤 시점? 관점? 이런 것들에서 오는 한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약간 나이브한 점 믿고는 있거든요. 대표님이 여태까지 스피크업 해주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진짜 일말의 기여라도 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아니면 제 지금 광고 수익으로 그럼요. 유튜브 못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뜬금없이 갑자기 전달을 하겠습니다. 생뚱맞지만 한 달 생활비 얼마 사용하시는지 이분은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사실 이게 무리할 수도 있는 질문